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면서 전 국민이 다같이 벼락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된 이유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탓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늘어나는 해외 투자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급증이 환율이 오르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과연 환율 폭등이 개인들의 해외 투자 때문일까요? 겨우 이런 걸로 환율이 불안정하다면 나라 경제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환율이 급등하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율 오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주장하는 환율이 급등하게 된 이유 5가지 문제들을 부르는 단어인데, 정부는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된 이유 첫 번째가 서학개미,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그리고 세 번째가 대기업들의 외화 자산 보유, 그리고 네 번째가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요, 수입 기업들의 달러 매수를 원인으로 꼽았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환율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심지어 부총리는 서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부담을 가지게 하려고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현재 미국 주식 투자를 해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세금이 여기서 더 높아지게 되면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높여서 강제로 해외 주식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과연 환율이 오른 원인 중에서 서학개미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남탓 프레임은요,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남 탓으로 돌린다는 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정부는 잘못이 전혀 없고 서학개미 탓, 국민연금 탓, 기업 탓, 미국 탓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환율 급등의 원인은 전혀 다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문제는 국민과 기업들에만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은 아주 정직합니다. 이익이 나는 곳이나 더 많은 이익이 날 것 같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죠. 환율이 오르게 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요, 첫 번째가 바로 돈을 많이 푸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 경제는요,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가 됐고 저출산의 고령화까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현재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원화가 풀려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팽창한 728조 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실질 성장률 전망치가 1%대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에서 3%대인 한국 경제에서 예산을 8.1%나 더 늘리게 되니까 당연히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원화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면 화폐의 가치 희석으로 이어져서 원화 가치 하락, 곧장 환율 상승으로 직결이 됩니다. 시중에 원화를 엄청나게 풀어놓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원화를 풀 예정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으면서 원화 약세는 서학개미 탓, 기업 탓, 국민연금 탓으로 확정 지어서 말한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결국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와 통화 정책을 맡은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시중에 돈이 넘치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시죠? 진짜 이제는 장보기가 무섭고 밖에서 외식 한번 하기가 겁나고 전 국민이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화의 실질 가치를 보여주는 실질 실효 환율은요, 지난 10월 말 지수로 89.09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치까지 추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건 엔화나 위안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원화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약세 통화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즉, 원화 가치는 실시간으로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오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 두 번째는요, 정치적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책들을 보면요,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을 만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을 하수인을 다루는 것처럼 각종 규제부터 시작해서 입법들로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의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이나 산업 관련 과도한 규제 법안들이나 세금 정책의 방향 혼선,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말바꾸기와 내로남불은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인과 부자들까지 한국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럼 이게 또 자본 유출로 이어지게 되겠죠. 돈 있는 사람, 투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한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봐도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 주식을
무려 14조 4,562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하면서 한국 증시를 떠났는데요. 이 정도 규모는요, 코로나 직격탄 때였던 2020년 3월에 12조 5,550억 원 순매도를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의 셀코리아라고 합니다.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도 크죠. 환율이 앞으로 더 요동치고 원화 가치가 더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미리 한국 주식을 털고 달러로 갈아타게 된 건데, 아무리 삼성전자가 10% 20% 올랐다고 해도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원화가 폭락한 뒤에 훨씬 싸진 가격에 다시 들어와서 주식도 싸게 사고 환차익도 노리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의 정책 당국이 이렇다 할 대책이나 신뢰를 주는 메시지를 못 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을 수학개미 같은 남탓만 하고 정작 본인들은 이미 해외 자산이나 환율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었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올라도 서울 핵심지 부동산은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 기준 가치로 보면 방어가 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강남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하필이면 경제수장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남의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 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해서 살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매도를 하더라도요, 수십억의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들은 이미 원화 약세에 철저히 대비가 된 상태인데 서민들한테는 애국을 강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자산을 어디에 둘지는 각자의 자유가 있고 서민들도 본인을 지킬 권리가 있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걸 탄만하고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해외 투자자들까지 점점 한국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성장 한계와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환율은 결국 국가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데 지금의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잠재 성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도 빠르게 줄어드는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노동력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그럼 또 성장률은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의 미래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를 계속 들고 있어봤자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하니까 당연히 원화보다 달러 같은 자산으로 분산하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는 거죠. 국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돈을 오래 묶어둘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즉 환율 상승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한국 원화 자체의 구조적 약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몇 달간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 하락률은요,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심각했고요. 엔화조차 반등하는 기세를 보이지만 원화만 꾸준히 똥값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국민연금조차 국내 주식보단 해외 주식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체 기금의 36.8%를 이미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고요. 2028년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60%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죠. 사실 개인이나 연금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미래가 원화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성장률 둔화, 인구 절벽, 산업 경쟁력 정체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시적으로 환율을 눌러둔다고 해도 또다시 원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언론과 정부가 환율 오적으로 남 탓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개방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연기금이든 수익과 위험을 따져서 글로벌 분산 투자 활동을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죠. 즉,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든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오히려 국민연금이 전부 국내에만 투자했다가 국내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노후 대비 자산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건 연금으로서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아주 당연한 전략인 겁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성과가 부진하거나 변동성이 크다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우량주와 채권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폭락하거나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과연 정부가 책임져 줄까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의 투자 선택과 책임도 모두 본인이 지게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살고 있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죠. 국민연금도 올해 미국 빅테크 투자에서 환차익이 주가 상승폭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도 해외에 투자하는 걸 과연 매국노 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글로벌 투자 움직임은요, 한국 전체로 봤을 때 해외에서 번 돈이 언젠가는 국민들의 노후 자산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율 급등의 책임을 개인과 연금에 돌리는 이런 구도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국민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결국에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 환율은 전혀 잡히질 않겠죠. IMF 때도 비슷했습니다. 경제는 괜찮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때 국민들이 근검절약을 하지 않고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IMF가 오게 된 거라고 남탓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땠나요? IMF가 벌어진 이유는 단기 외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부실이나 환율과 금리 리스크 관리 실패가 가장 큰 원인들이었죠. 지금도 그때와 비슷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눈을 가린 채로 국민들한테 해외에 투자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미 위기가 코앞까지 왔을 수도 있고 위기가 시작되려는 조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너무 정부와 언론 말만 믿지 말고 각자 도생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정부가 환율이 안정되는 걸 원한다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억지로 틀어막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투자 환경과 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해서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돌고 외국 돈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선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세금 정책을 뒤집고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규제를 남발하는 걸 멈춰야 되죠. 그동안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기업과 자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고 특히 기업인들이 한국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도전을 못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가면서 돈 푸는 걸 멈추고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추구하는 게 시급하죠. 그리고 중앙은행도요,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물가와 통화 안정 본연의 책임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결국 원화 신뢰 회복의 길은요, 구조개혁뿐입니다. 노동시장도 그렇고 연금, 교육, 재정관리까지 구조개혁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만 정책이나 입법을 남발한다면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국내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고 더 빠르게 자본 유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본 유출을 막겠다고 강제로 돈을 틀어막고 규제를 하는 건 진짜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유시장에 개입을 해서 흐름을 왜곡하게 되면 부작용만 커진다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외환시장을 통제하고 자본 이동을 규제하면요, 잠깐 숨은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신뢰 추락으로 더 큰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남탓 프레임만 씌우고 구조적인 계획 없이 간다면 환율 1,500원은 시간 문제고 1,600원, 1,700원까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정부와 언론이 다 괜찮을 거라고 안심을 시켜도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환율이 뛰게 되면 물가도 같이 올라서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게 과장이 아니라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되는지, 벼락거지 안 되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로 투자하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대충 세어보니까 10가지가 넘던데 달러로 투자하는 모든 방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구독해두셔야겠죠. 어쨌든 달러 말고도 개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예금 적금만 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있는 시대가 됐고요. 국내 자산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게 됐어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면 돈을 전혀 잃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리스크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경제 구조상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원화 밖의 자산으로 옮겨둬야 되니까요. 그런 자산 어떤 게 있어요? 달러 현금이나 달러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거 말고도 국내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금이나 글로벌 부동산 리츠도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요, 분산과 해지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지금이라도 애국심을 갖고 원화 자산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애국 투자를 강요한다고 환율이 잡히진 않습니다. 내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외 자산에 모두 다 올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내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국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안 받는 자산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은 10월달 한 달에만 68억 달러 넘게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발빠르게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쨌든 현재 환율이 오르는 이유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환율 오적을 탓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왜 국민들과 국민연금 그리고 기업들이 원화 보유가 아니라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고 남탓만 하게 된다면 환율은 이제 1,500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오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와 언론만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 벼락거지가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돼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게 될 거라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달러 투자에 대한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